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요 7월 19일 0시 10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누가 보더라도요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청와대 회동에서 4가지 공동 합의문이, 공동 발표문이 나와 있는데, 이 공동 발표문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일 간의 갈등 관계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반의 성공밖에 못한 회담이다. 그 원인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경직된 사고방식, 외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초보적인 수준 상태에서의 한일 관계를 다루려고 하는 욕심, 즉 감정을 앞세운, 민족의 감정을 앞세운 전략에 아직도 몰두하고 있다. 보다 국제관계의 현실과 한일 관계의 현실에 관한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검토해서 현 문제에 맞는 처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일체 야당과 협치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4가지 공동 합의문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을 끌 수 있는 처방을 만드는 데는 정부 여당에서 거부 자세를, 즉 경직된 이 전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저는 부정적으로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려 3시간이나 만났습니다. 4시에서 6시까지 본래 2시간 정도 만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이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5당 대표 만나봐야 뭐하냐, 1대1로 제대로 토론하자 해서 지난번부터 1대1 회동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2번째, 3번째 회동할 때는요 1대1 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돌파구,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배운 학습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먼저 여야 5당 대표의 공동 발표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을 읽어야죠. 알맹이의 핵심 몇몇 글자만 알면 여러분들께서 이 초유의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방, 여야 간의 이 공통점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번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시 처리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보복이다. 이건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사상 초유의 우방국으로부터 오는 최대 수준의 보복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일 감정으로까지 치닫는 나쁜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즉각 처리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해라. 배제하는 것은 배제와 같은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와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제한한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지금 한일 관계는 또 다른 이슈가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지소미아, GSOMIA라고 하는 지소미아 협정인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연장이 안 돼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는 지소미아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오늘 정호영 안보실장이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을 다소 압박하는 의미로 담겨져 있는 문안이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정부 여당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요,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토대로 하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외교적인 해결책에 말하자면 중심을 두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 정부의 대일 협상력에 약간의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 정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특사 문제이겠죠. 그런데 특사 문제는 우리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은 이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된다면야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는데 무조건 보내서는 안 되고 말하자면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사 파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거부하는 것으로, 즉 이 얘기는 어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합동 대책위 회의에서 결과가 뭡니까? 특사에 관해서는 보류한다는 거 돼 있어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특사가 간들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특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특사는 사실상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의 분신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제일 시급하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특사 파견에 대해서 정부가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온 것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동은 생각보다 한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탈 및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여러분들께 이제 외우려면요. 첫 번째는 경제 보복 즉각 철회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해결 노력을 정부에 대해서 촉구했다. 세 번째로는 범국가적인 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야 간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딱 압축하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번 오늘 회의는요, 사전에 덕담에서 시작했지만 이 문 딱 걸어 잠고 비공개 회동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제1당 대표이기 때문에 1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발언을 하고 그 이후로 서로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문 대통령과 황교안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다른 정당 대표들이 말할 때 일일이 메모를 해가면서 적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3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가 별도로 딱 90초간 창가에서 뭔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물론 다른 정당 대표들도 옆에 있었지만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돌아와가지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게 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잠깐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웃어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매우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 분위기를 이렇게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이걸로 본다면
5당 대표가 다 있는 데서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매우 민감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에만 해당되는 이슈.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얘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황 대표가 별거 아니고 그냥 잠깐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또 그냥 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잘 도와달라.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잘만 하면 초당적으로 잘 도와줄 텐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 걸 보면 그렇게 쉽게 도와주기 어렵게 끌고 가니까 대통령이 좀 더 민심의 흐름을 잘 살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일반론적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지한 대화를 한 걸로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민감한 이슈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민감한 이슈가 밖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론에서 상당한 이 많은 다양한 성격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별도로 언론에 안 알리고 일단 상당 기간 동안은 오프 더 레코드 상태로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이번 회동의 흐름에서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까지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간을 비워놨으니 저녁을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미 선약이 있어서 선약 일정상 저녁을 못 먹으니 다음에 먹자 이렇게 하고서 저녁은 회동은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제1당 야당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이미 1대1 회동을 전에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좌석 배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와대 측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전상 예우를 조금 신경 썼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 의제와 관련해서 하다면요.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의제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하는 걸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한 얘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황교안 대표는 시간은 짧고 준비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다 얘기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 이런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린다고 본다면 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조차도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오늘 전격적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금리도 인하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즉각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적폐청산. 모든 사법적 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말하자면 영의 몸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국정원장 3명이 동시에 말하자면 심한 고통을 겪는 임금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세계 정보기관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폐 청산 문제, 정말 내가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미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까지도 빨리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광행과 관련해 가지고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앞둔 직전 상황에서 이렇게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협치 의사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이슈들 이렇게 몇 가지 보면 황교안 대표는 준비해간 내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특히 현 정부가 국정의 기조로 유지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적폐청산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일단 반대 의사와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특히 소득주도와 적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건드려 가지고 요거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야당 입장에서 이건 절대 더 이상 이제 인내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예경으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통해서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회동은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리드하는 가운데 회담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그 본질적인 토의 의제면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핵 문제 얼마나 위중합니까? 북한이 헌법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오히려 노동신문 같은 데서 전략국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 이런 핵 문제가 조금 더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민노총이 나라를 지금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민노총 활동에 대한 강력한 법률 집행 문제. 그 다음에는 국가 채무가 요즘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필요한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한일 관계를 두고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측면에서는 이 진일보한 여야 간의 협치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는 5분 동안에 13번이나 얘기하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요청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10번 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추경과 관련된 얘기 단 한 줄도 공동 발표문에 못 넣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왜 회담에 응했는지, 회담을 했으면 본인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책의 골격을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야 간의 논의장이 더 활발해지고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지고 세 번 이루어지고 자꾸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협치의 공간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네가 이미 국민한테 밝힌 말도 안 되는 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일체 고치려고 하는 자세를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려면 왜 청와대가 5당 대표회담을 하자고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청와대 회동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접근 방법을 내놓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제 방송 빨리 20만 30만에 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말하자면 흐름을 제대로 잡고 나가는 데 기하는 방송이 되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한 명만 더 구독자로 모시면 금방 내 40만 50만 갑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1인 1명 모셔오기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